다 지나가면 또다시 바람이 불어오네. 왜 나를 흔들고 또 흔드는지 이제 묻지 않으리. 피하지 않으리라. 두 팔 벌려 품으리라.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안고 하루하루 길 위에 서리라. 그 길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깨고 새로운 나를 찾으리라. 마주하는 나 약한 주께 맡기고 그런 나를 사랑하리라.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알고 새로운 세상 꿈꾸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피하지 않으리라. 두 팔 벌려 품으리라.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안고 하루하루 길 위에 서리라. 그 길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깨고 새로운 나를 찾으리라. 마주하는 나 약한 주께 맡기고 그런 나를 사랑하리라.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알고 새로운 세상 꿈꾸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생활성가 가수 신보연 엘리사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현 씨. 네, 시민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신보연 엘리사벳 그 자매님 처음 제가 여기 토크 콘서트 for you에서 뵙고 또 시청자분들도 처음 아마 보실 텐데 네네. 간단하게 자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15회 CPBC 창작 생활성가제를 통해서 생활성가의 성가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는 본당에서는 10년 넘게 성가대 지휘자로 네. 그리고 외부에서는 호스피스 명동에서 음악봉사를 활동을 하다가 2년 전에 개인적으로 저 하느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싶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도 멈추고 이렇게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 신보연 엘리사벳입니다. 네,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도 하셨고 네네. 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잠시 뒤에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나와주신 두 패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두 분이십니다. 여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낯이 익으실 텐데요.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제노 교수님, 연세대 외래 교수이시고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 조혜경 스텔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경 스텔라입니다. 네. 두 분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그 박용우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저랑 좀 닮지 않았나요? 설마, 네, 맞습니다. 박용우, 박정우. 이름이 같습니다. 네, 네, 웃자 돌림. 네, 저희 친형제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누가 형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신부님한테 동생일까요? 불리해 보이는 질문은 하지 않으시는 게. 교수님 죄송합니다. 신부님이 동생이시고 교수님이 형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제는 제가 형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동생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동생이지만 오늘, 사실 제가 늘 존경하고, 네네. 네,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도 저는 그냥 후고 신부님이 제 동생이지만 저는 늘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네, 멋있어요. 방송용 멘트. 네, 아니고. 티 났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형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건 처음이고 저희 형님이 뭐 오랫동안 사실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맨날 보기만 하다가 제가 형이랑 이렇게 또 방송에 출연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제가 그 전에보다는 머리가 약간 좀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동생으로 보이기 위해서 약간의 칠을 좀 했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이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비만 전문 의사이신데 또 오늘 또 노인 건강을 주제로 또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아, 쑥스럽네요. 네. 네. 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뿌듯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실 이제 80대 또 연로하신데 또 이제 뭐 큰아들 또 의사하고 또 아들 또 제가 이제 신부이기도 한데 뭐 아들을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랑도 하시지만 또 그만큼 많이 걱정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 주제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런 노인들의 어떤 삶, 그분의 건강,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건가. 사실 중년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교회 안에서 노인 사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그 노인 사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노인 교육, 또 평생 교육에 대해서 공부해 오신 우리 조혜경 박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고령화, 고령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 어떤가요? 저희가 2000년도에 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7.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도에 14%에 도달해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20%가 넘을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7%에서 14%가 되는데 약 150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저희는 18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엄청 다른 빠르죠. 나라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 유례 없는 네. 초고속 그리고 압축적 고령화라고 그렇게 네. 부르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치매라든지 이제 노인 건강 문제인데 우리 박용우 박사님, 네, 형님이지만 이제 역사는 이제 교수님, 박사님이신데 자 이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평균 수명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이제 100세 시대라는 네.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쓰이게 된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는 게 이제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살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82.7세 평균이. 네. 그 얘기는 지금 이미 40세, 50세 또는 60세 이상을 사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90 이상 사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연세가 90세란 얘기예요. 아, 빈도가 높은.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90세 돌아가시는 분들은 일제치하에 태어나셔가지고 6.25도 겪고 보릿고개도 겪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셨는데도 90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보다는 먹는 것도 제대로 그렇죠. 못 먹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 관리도 못 했는데도 그렇게 되셨다. 100살 넘어까지 산다고 봐야 그럴 되거든요.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제는 사실은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병장수라는 말을 쓰는데 문제는 우리 어르신 세대까지는 이제 80에 죽음을 준비하셨다가 우리는 지금 10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수명만 늘어났지 과연 우리가 더 건강해졌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80의 생을 마감하셨던 우리 어르신 세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 이런 인구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로 인한 합병증 대표적인 게 이제 중풍이나 치매인데 네. 그럼 80 이후에서 20년 이상의 삶을 중풍이나 치매를 앓고 살 위험이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거는 정말 마음이 무거운 얘기죠. 네. 그리고 결국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곧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또 30년 후에 내가 중풍이나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네.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노년의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고, 그러면 조혜경 박사님, 이제 건강 말고도 우리가 노년을 준비해야 될 또 노인들을 또 모시면서 살아야 될 또 세대로서 뭔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노인대학을 봉사자로 네. 운영도 해봤고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회 안에 강의도 좀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리스도교 신자기 때문에 네. 가톨릭 신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하느님 앞에서 정말 좋은 죽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머무르시고 교회 안에서 삶을 잘 다듬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노년기가 하느님 앞에 제일 가까운 시기잖아요, 네. 주님.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다급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느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자, 사실 그 노인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노인 빈곤율인데요. 우리나라의 또 노인 자살률도 높고, 그 자살하는 이유는 어쨌든 살기 싫다. 네, 노인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유일 텐데요. 뭐 건강적인 면에서도 노인들 건강은 어떤가요? 어떤 병들이 노인들한테 많은 건가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빈곤 문제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겪는 게 육체적인 불편함이죠.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노화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질병까지 겹쳐지게 되면 더 힘들겠죠. 본인이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 궁핍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 또는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인들의 우울증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뭐 많게는 한 25%까지가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살하시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잠재적으로 우울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우울증이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우울증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증상인 자살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게 되니까 자녀들도 좀 당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노인 건강 문제에 있어서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 환자들을 조기에 좀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노인 세대가 되면 잃어버리는 게 많죠. 그렇죠. 물론 이제 건강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내가 다녔던 직장도 이제 없어지고 수입도 없어지고 또 인간관계, 사회생활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상실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우울할 위험이 크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놓고 그럼 우리가 노인으로서 정말 신나게 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또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필요한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야만 우울증도 막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자살률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이게 듭니다. 이제 또 하나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주위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도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요, 그 통증에 대한 역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가라앉아 있더라도 그거보다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게 더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픈 얘기를 먼저 하게 되지 내가 조금 우울하고 뭐 만사 귀찮고 의욕이 없어라는 얘기를 좀 덜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거부감?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 뭔가 스트레스, 뭐 우울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서 그렇죠. 난 강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오히려 사실은 더 드러내야 되는 이런 내가 요즘 우울한가 봐. 요즘 잠 못 자고 요즘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의욕이 좀 떨어져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마치 내가 정신적으로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는 애써 감춘 채 그냥 육체적인 불편함만 호소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고 주변에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나 자녀들도 혹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우울증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바꿔서 조혜경 박사님, 우리 한국 사회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 공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신부님 더 잘 느끼실 것 같고 여기 뭐 나오신 선생님도 느끼실 텐데 공경이라는 표현이 이제 좀 무색하죠. 네, 많이 약해졌죠. 네, 그리고 세대 간에 서로 소통 안 되고 어른은 아이들 젊은 세대 보고 철떡선이 없고 뭘 모른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고 젊은이들은 어른들 말 안 들으려 하고 두 번 얘기하면 벌써 잔소리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네. 접촉이 없고 공감대가 없고 부정적인 것만 보면 참 어둡고 심각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역할이 중요한데요. 노인들이 이렇게 우울하기 쉽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위축되는 그런 시기에 노인들이 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당 안에서 노인 사목,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목 정책들,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중요한데 지금 본당에 노인대학이 많이 있죠. 네, 많이 네. 생겼고요. 예, 뭐 각 교구별로 또 점점 늘고 있고요. 네, 교구의 프로그램에 보면 뭐 시니어 아카데미도 네.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노인대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 안에 이제 노인사목의 한 분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뭐 한 20-30년 돼 가요. 더 되는데 근래에 이제 오면서 노인 세대도 바뀌고요. 네. 예전 지금 80 이상 되신, 그러니까 노인대학에 들어오셔서 20년, 30년을 계속 계신 노인대학 학생분들하고 지금 들어가시는 70대 분들하고는 또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대학도
예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취미 교실 아니면 뭐 그야말로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식사하시고 경로의 어떤 의미였다 그런다라면 네. 근래에 올수록은 교육의 의미로 그리고 영성 교육의 장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 신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장이고 그런 어떤 교육적인 그러니까 주일학교처럼 그렇죠. 그런 학교의 의미와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 위원회가 좀 노력을 했죠. 네. 예. 사실 그 노인들의 어떤 자의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이게 잠깐 시간을 영으로 보내다 간다면 지금은 다 지적인 욕구도 있고 어떤 취미 생활도 하시고 싶고 그런 것들을 그런 노인 아카데미에서 예. 이제 좀 제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그럼에도 연구들을 불구하고 하시죠? 네. 제일 좋아하시는 건 역시나 가요 노래방이에요. 근데 물론 전체 흐름으로 보면 네. 예, 지적인 노인이 많아지셨고 네. 뭐 여러 가지 여력도 더 있으시고 교육 수준도 이렇게 높아지셨죠. 그렇죠. 그리고 뭐 현역 요구도. 시절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는 또 예, 여흥으로 교육 수준 학력이 네. 높으신 어르신도요. 네. 뭐 어학이나 이런 거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권하면 아, 나 머리 아파서 싫다. 아. 내가 늙어서도 그런 골 아픈 거 공부는 싫다. 네. 이러시고요. 저는 자. 벌써 그런데요. 사실. 네, 저는 이제 대학을 신학교를 나오니까 너무 강의를 안 해서 좋고 논문을 안 받아 좋습니다. 아니, 저도 질문이 있는데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뭐 65세에서 이제 진짜 100세까지 다양하신데 우리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듯이 거기도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이 수준이 따로 좀 올라가는? 수준에 따른 과정이 네. 따로 있나요? 예, 굉장히 예리하고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60대와 90대의 체력 수준도 너무 그렇죠, 다르고요. 그렇죠. 이해도도 다르고. 그래서 제일 좋기는 이제 나눠서 그걸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영올드, 올드올드, 이게 영반, 네. 올드반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이원화하려면 봉사자가 2배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교회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교로 가되 영반과 올드반의 프로그램을 약간 다양화해서 이원화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한편에서 또 보면 너무 연령별로 나누는 것도 사실은 최선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시작할 때 이제 65세부터가 사실은 이제 예. 법적으로 이제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노인 대학 같은데 65세가 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담인데 네. 이제 매 학기 그 노인대학 학생 모집을 합니다. 네. 본당의 로비에서 이제 하거든요. 홍보도 하고. 근데 저희가 볼 때 분명히 노인대학에 오실 만한 연세로 보여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좀 들어오시라고 어르신 노인대학 네. 오세요. 이랬다가는 백발백중 그냥 가십니다. 아. 오히려 화를 내시고 내가 아. 그렇게 늙었냐. 네. 내가 뭐 노인대학에 갈 정도냐 이러시면서 그리고 이제 한 65세 되신 분은 이렇게 와서 보시면서 아우 노인대학엔 너무 노인네가 많아서 그러고 가시고요. 네. 그래도 65세 지하철 공짜로 타시잖아요. 그건 그건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시죠. 네, 그건 굉장히 좋아하시고. 좋아하는데 노인이라고 부르는 건 안 좋아하시죠. 그럼-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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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유엔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아.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이고 80세부터를 이제 노인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100세 시대를 생각한다면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노인이라는 이제 뭐 요즘 그래서 뭐 시니어니 뭐 실버 세대니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노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갖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저부터도 저는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6자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진짜 질문 드린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정말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시니어 아카데미에 오실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사실 그 준비해야 되는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한번 던져. 네, 우리 보현 씨는 아직 젊으신데 네네. 어제 뭐 이렇게 노인들 많은 데서 또 봉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나의 노년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노인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들이 어떻게 좀 상호 관계를 잘 맺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예전에는 막연히 그냥 어르신이라고만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늦둥이기 때문에 가장 옆에 있는 저희 엄마가 이제 곧 80이 가까우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엄마랑 이제 차 한잔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아, 우리 막내가 이렇게 벌써 나이가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뭐 이제 같이 늙어가니까 친구해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어르신이라는 그런 표현에 저도 아,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너무 먼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엄마를 보면서 그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아, 그래도 내가 엄마의 모습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언젠가는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노인이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될 텐데 지금 또 노인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이야기고 현재 노인들도 필요한 이야기고 건강하게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 우리 박영호 박사님, 그 노인층의 많은 질병과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또는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뭐 이제 특히 방송에서 한 30년 됐더라고요. 저도 방송 나온 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노년 준비가 코앞에 닥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건강에 관련된 서적을 보거나 내용을 볼 때에도 남의 얘기가 아닌 이거는 내 얘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흡인력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경험한 바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제 나이가 65세 이상 이제 먹기 전부터는 일단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이런 어떤 숫자로 보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65세 이전에 이미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그 숫자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후부터는 뇌 건강, 결국은 중풍이나 치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염려하는 병이 치매거든요. 암은 단기간에 결판이 납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치매를 안고 15년, 2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치매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일찍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치매 예방의 시작을 적어도 나이 60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앞서 얘기한 우울증에서 빨리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치매에 중요한 위험인자거든요. 네. 그 다음에 불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생리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아지지만 의도적으로 수면의 질을 좋게 해서 수면 시간을 늘려야 그만큼 치매라고 하는 것도 멀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 건강을 그러니까 뇌 건강을 위해서는 뇌를 끊임없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된다면 네. 굳이 어르신들 오세요라고 얘기 안 해도 자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뇌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좋죠. 이런 거 좋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든지 앞서 이제 뭐 외국어 배우는 거나 공부하는 거 싫다고 하셨는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네, 외국어 배우는 건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네, 논문 쓰고 뭐 네네. 읽는 거 별로 그래서 소설 같은 거 읽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거를 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40년 이상 남았는데 지금부터 무언가를 새로 배우겠다라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주혜경 박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뭐 요한바로 2세 교황님도 사실 여러 군데에서 노인에 대한 어떤 태도, 또 노인을 공경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가르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사회적으로는 네. 생산성하고 네. 객관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 가치, 속도에 비유해서 보기 때문에 노인 세대가 참 어려운 세대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영적인 나이에 어떤 네. 구분이 있나요? 또 맞습니다. 마감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어떤 그 가르침으로 눈을 좀 돌리고 본 게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보니까 일찍이 1993년부터 교회 안에 노인의 존엄과 사명 네. 이런 회칙도 나왔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또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가 그 행보에 막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말씀이 너무나 직접적이고 어떤 경우는 아주 속이 후련하게 아주 직언을 하시고요. 네. 흔히 이제 그 표현이 전 우습기도 하고 와닿는데 노인을 헌신짝 취급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전 이태리어를 모르는데 헌신짝이 이태리어로 뭔지 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연령대별로 우리가 존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시기도 무시되어서 안 되고 맞습니다. 또 그 어떤 시기도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네. 함께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누누이 강조하고 계세요. 누누이. 네, 맞습니다. 요한 바오로 교황님은 사실 태아부터 수정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느 순간도 다 존엄한 인간 생명이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노년의 지혜, 세대 간에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비록 노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상실하지만 그러나 노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우리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인식하고 노인들은 노인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갖고 젊은 세대들은 더 노인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좀 지혜를 구하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은 노인에 대한 의미, 우리 교회가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노인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노인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네, 연세대 외래 교수이시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 조혜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